리얼 힐링의 모든 것, 힐링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네, 저는 장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의 주인공이 전해주실 힐링의 키워드부터 공개를 할게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관계입니다. 희웅 씨, 예. 관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어? 잘 글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 또는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것들이 또 관계가 아닐까요? 네, 또 그 관계를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힐링류가 아닐까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또 어떤 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쾌하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 네. 황보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감히 뭐 누구에게 뭐 조언도 아니면 어떤 강의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지만 제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왔는데 꼭 제가 꼭 연극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난 거는 아시겠지만 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뭐 저를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 다 아실 것 같네요. 나이를 보니까 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2000년도에 샤카라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많이 흘렀어요. 정말 언제 이렇게 그때도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어른들 계신 정말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어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10년이 또 지나면 그때도 어른이 아니었어. 또 이런 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생긴 거와 다르게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감췄던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스럽지 않은 그런 거라서. 근데 저는 내가 부끄럽다기보다는 나로 인해 그 모태신앙이시거나 크리스찬인 분들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믿어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신실하지 못한 크리스찬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이 교회라는 게 저는 전 국민이 다 다니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고 일요일마다 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자라면서 느꼈어요. 안 가는 사람도 있구나, 교회를.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안 가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혼란이 좀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래 공부 안 하던 사람은 갑자기 공부 잘할 수 있지만 원래 공부 너무 잘하던 사람들은 한번 빗나가면 더 나쁜 길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열심히 하다가 좀 해를 느껴서 좀 잠깐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엄마랑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졸렵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너무 거만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그때는 좀 유치한 기도죠. 숙제 조금 있게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유치한데 그 당시에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네 오빠가 있는데 연락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다 들어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중에는 기도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열심히 다녔어야 됐는데 또 열심히 안 다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께로 말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 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또한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싫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처럼 그냥 싫은 게 아니고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죽이고 계획을 짰어요. 쟤는 어떻게 죽이고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계획을 짰어요. 너무너무 미웠으니까. 근데 커서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항상 셌어요. 정확하게 5명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감히 이렇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누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미운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날 위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밉고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한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러고 뭐 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오죠. 원래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이 빵만 먹는 모습 봐도 짜증이 나요. 날 쳐다만 봐도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기도하려고 떠오르는 순간 안 나와요. 이 사람에서 뭐를 기도해야 되지? 다 이제 마음을 비우고 기도를 하는데 미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미웠던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나도 이 사람 이렇게 미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미워할까. 막 이제 동정이면 동정일 수도 있고 불쌍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난 A도 싫고 B도 싫고 C도 싫은 건 나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순간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미웠던 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단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싫은 사람과 만날 일이 생기면 전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잠도 안 오고 다시 또 어떻게 마주칠까 너무너무 짜증이 났는데 그 기도한 바로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제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할까? 먼저 웃어줘야지. 예전에는 나한테 인사할까 봐 피해 다녔다면, 도망 다녔다면, 눈길을 피했다면 만나자마자 웃어주고 건네주고 먼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미운 사람을 만나야 되는 날이 왔어요. 일 때문이든 뭐든. 만나자마자 제가 갑자기 제가 이상해진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웃어주고 막 어제 뭐 했고 막 수다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 사람도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얘가 날 이렇게 잘해줬었나? 막 이런 표정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웃어줌으로써 그 사람도 같이 웃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먼저 웃어줄 걸. 내가 먼저 져줄 걸. 그렇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였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근데 어렵잖아요. 기도를 해주는 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한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스트레스는 다 없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어떤 짜증도 나질 않았고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조금 싫어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미워지지 않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 전 이제 없죠. 죽이고 싶지 않죠. 불쌍하죠. 죽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쩔 뻔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그런 것 같아요. 복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똑같이 해줘야 한국 사람은 그대로 갚아줘야 이겼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너무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저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막 이 돈을 받아내고 막 복수하는 마음이 막 이만큼 있었어요. 이젠 이것만 내면 내용 증명서 뭐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또 이제 기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짜증나게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다 준비하고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왜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 이거 말고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 주십시오. 뭐 그 어떤 더 멋진 복수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을 고소해서 뭐 할 건데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죠? 제가 고소해서 뭐 할까요?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시 고소를 다 취하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크리스찬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돈도 사실 처음부터 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 돈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건데 그냥 잠깐 저에게 그냥 주셨던 거를 제가 너무 제 거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순간 또 억울하지 않고 또 많은 걸 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제가 이 말하는 순간 지금 싫은 사람 다 한 명씩 떠올렸을 거예요. 맞죠? 네. 어제 나 걔 만났는데 나 진짜 걔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한번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해 볼까?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도 만약 기도 안 나오면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 시각이 본식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지방 가면 휴게소 들리잖아요. 휴게소 화장실에 가장 많이 붙어있는 문구입니다. 왜 힘들어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전 이 말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좀 미운 사람 있거나 싫은 사람 있거나 죽이고 싶거나 복수하고 싶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황보 씨랑 친분이 좀 있는데 얘기 들으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요? 나를 만난 날 위해 기도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 오히려 네.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닐까. 이런 거라도 깨달은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사람도 많아요.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네. 예. 저는 박준 씨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좋은 언니인데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였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행동 언니가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난 저렇게 행동했을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나쁜 짓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쁜 짓 했다는 게 아니라 되게 참하잖아요. 근데 언니도 고집이 있는 거예요. 저도 네. 고집을 못 걷거든요. 네. 그때 알았죠. 네. 너무 고마웠어.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박준을 알게 해준 건 나를 보라는 뜻이었구나. 우리 희웅 씨도 좀 잘 아시잖아요. 네네. 같은 네. 컴패션 밴드입니다. 네, 오늘 희웅 씨는 황보 씨 얘기 들으면서 몰랐던 황보 씨를 발견하게 됐나요? 어땠나요? 저는 사실 착해진 다음에 만났어요. 컴패션 밴드. 착해졌다는 본인이요, 저요? 황보 씨요. 제가 저를 어땠었어요? 예전에 뭐 누구 죽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기도를 몰랐으니까. 시작한 이후에 네. 만나서. 그래서 뭐 안 믿어지시는군요. 그래서 뭐 밝은 모습만 보고 항상 유쾌하잖아요. 유쾌하고 밝고 이렇게 재밌는 친구라서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으리라고는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힘들었겠어요. 가식적으로 산 거잖아요. 진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찬의 삶과 그렇지 않을 때 삶, 그러니까 밖에서 놀 때 또 힘들지 않냐고. 근데 전 깨달은 게 있어요. 힘든 건 두 얼굴 사는 게 힘들지 않는데 그 두 얼굴인 걸 숨기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오픈합니다. 사실 전 이런 프로그램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 이제 밖에 나가서 몸도 보여야 되지. 교회 다닙니다라고 다 알 텐데 이제 클럽도 못 갈 텐데. 뭐만 하면 아이고 저 황보 크리스찬인데 이런 얘기를 듣고 예. 그래서 전 이런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숨기지는 말자. 네. 네. 이렇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런 오해도 많을 것 같아요. 황보 씨를 보면 어린 나이에 댄스 가수로 데뷔를 해서 활발한 모습 그리고 뭐 파격적인 스타일링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아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소위 말해서 좀 네. 놀았겠다. 아. 뭐 그런 얘기 솔직히 질문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못된 짓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나쁜 짓 하면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 아니고요.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그냥 착한 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잘 안 해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미워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공부를 내가 안 할 네. 뿐이니까. 예. 나는 제 등수를 올려줬다. 막 이런 아, 예. 전혀 남 피해 주진 않았어요. 그럼요. 다른 친구 공부 안 했으면 공부 방해 안 했으면 뭐. 예. 네네네. 네. 아, 요즘에 네. 아주 물오름 미모라고 기사도 많이 나시고 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아,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예. 기사를 작가님 찾으셨나 봐요. 아, 그래서 그 기사 뜬 거부터 이제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돌아다니기 좀 민망해요. 그냥 올랐나 미모가 올랐나 확인하시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황보 씨는 언제가 전성기인 것 같아요? 아. 샤크라 활동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전 오히려 그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삶에 변화가 있었을 시기는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전성기는 전 고등학교 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기도 굉장히 많은 학생이었나 봐요. 저는 사실 연예인 되기 전부터 좀 그런 걸 즐겼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스타병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학교에서 또 소문나고 인기 있는 친구. 또 여자 학교다 보니까 그때는 남자가 없잖아 학교에.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편지 쓰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스타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하고. 희웅 씨도 어떻게 학교 다닐 때 얼짱 소리 좀 들었나요?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저 평범하진 않죠. 저는 운동 선수를 했잖아요. 아, 네, 인기 더 그래서- 많았겠다 그럼. 남녀공학. 예, 오, 그래서 그러면은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요? 예, 성적이 이제 그 운동 성적이 괜찮아서 항상 이제 메달을 따오면 학교 건물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리고 조회 시간에 나가서 상 받고, 예. 또 주장이다 보니까 또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장 여자분들이 오빠. 엄청 좋아했을 네. 텐데요. 아유, 황보 씨만 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네. 두 분.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랑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냥 서로 잘 나갔던 얘기 다 했는데 아니요.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저는 되게 뚱뚱했었거든요. 멀리서 언뜻 이렇게 얼굴 보고 다가왔다가 이렇게 다리 보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예.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예. 저처럼 이렇게 지우고 싶은 솔직해. 순간 있나요? 흑역사? 킬링 타임? 지고 싶. 전성기와 반대됐던 시절? 근데요. 물론 굴욕도 당하고 창피했던 순간은 있지만 지금 질문을 하신다면 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지우면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것도 또 같이 지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우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황보 씨 인생에 이렇게 되짚어 봤을 때 정말 크게 힐링이 됐던 순간, 기적 같은 순간, 놓치고 싶지 않던 순간은? 저는 11조를 내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예요. 오히려 돈을 있을 때 11조를 낸 게 아니라 돈도 다 가지고 가시고 이제 정말 거지가 됐을 때 통장에 전재산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없지만 이제 11조를 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을 때 정말 딱 3만 원을 정말 봉투에 넣어서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다들 그러잖아요. 11조 내면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채워주실까?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채워주시나 보자.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제가 오랜만에 메고 나간 가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에 정말 딱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안 되는데 이제 매달려야 되잖아. 실제 기적을 네. 맛보고야 말았네요. 너무 맛본 거죠. 내가 말로만 듣던 그런 순간 더 내게 됐어요. 그 낸 만큼 더 채워주시고 저는 오히려 수입이 많을 때 11조 안 냈을 때는 그래도 모자랐어요. 맨날 카드값도 모자르고 부모님한테 드릴 돈도 모자르고 하지만 수입이 그때 막 10분의 1, 막 10분의 1 덜 버는데도
부족하지 않다는 게 이 기적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때 알게 됐어요. 단순히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보여주시는 사랑의 체험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컴패션 밴드는 어떻게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집안이 형편이 막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집에 중랑천에 살았기 때문에 홍수도 나보고 홍수 피해서 막 도망도 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참 사춘기 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난 이것도 사고 싶고 이 신발도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좀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옷하고 신발 주고 갔으면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크니까 나처럼 그런 마음 가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사실 봉사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누굴 도와주지 못하고 연예인 되고 나서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또 도와주지 못하고 너무 핑계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컴패션이란 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다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내가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러 가는구나. 막 자만심에 막 나도 이제 자원봉사자야 이렇게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았죠. 제가 도움 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제가 도움 받고 오더라고요. 제가 준 거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서 아이들 기저귀 갈고 그냥 애기 봐주고 목욕시키고 할머니들 밥 드리고 정말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할머니들도 뭐 엄마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수없이 들은 것 같아요. 그때 알았죠. 이런 게 다 돌아오는 거구나. 내가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움 받는 거였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패션 하면서 더 진짜 정말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정말 컴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계 네네. 속에서의 회복이고 힐링이었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형보 씨가 꼭 뭐 세상적인 거 아니라도 이루고 싶은 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라도 소망이 있다면 좀 밝혀주세요. 소망? 저는 뭐 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전 소박하거든요. 저는 그냥 내 가족도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결혼하신 분 있으니까 넌 지금 안 했으니까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남편 넥타이 매주고 아니면 애들 밥 해주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은 항상 화목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행복인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게 행복 맞더라고요. 그쵸? 네, 기도할게요. 네네, 정말. 좋은 짝 만나도록. 맨날 아시겠지만 가족 사진 올리고 그럼 너무 부럽거든요. 나도 언제 빨리 저렇게 가지고 이래. 그럼 댓글 좀 달아요. 좀. 네? 제가 달지 않았어요? 보지 말고. 댓글 달았어요 맨날. 점점점점 받았었잖아요. 점점점. 거의 염장 사진이죠. 네. 그쵸. 네. 너무 부럽죠. 기도하겠습니다. 예. 웬. 또 황보 씨는 또 여러 가지 분야에 또 도전을 하셨잖아요. 뮤지컬도 하셨고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요? 도전? 이제는 가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네. 예능인이라고 불러야 될까? 또 연기도 하시고 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공연을 많이 하잖아요. 컴패션 밴드로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전에 행사도 돈 버는 행사가 있다면 그때 돈 버는 행사보다 정말 돈 받지 않는 컴패션 행사가 더 즐겁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행복이라는 거 알았고 욕심도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업이 언젠가부터는 컴패션이다. 나는 컴패션이다. 이런 게 좀 자부심이 생겼어요. 제가 물론 연예인을 시작했지만 요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제 재능을 기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컴패션이라 불러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컴패션의 일원으로서 차인표 씨와 신하라 씨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살려니 좀 힘드네요. 네. 컴패션으로 이어가는 활동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렇게 섬기는 황보 씨가 참 대단하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사실 처음엔 좀 두려웠어요. 뭐, 죄도 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까 봐. 근데 손가락질을 할까 봐 숨어서 봉사하면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를 모름으로써 또 많이 안 하는 거잖아요. 일단 결국에 또 제 입장만 생각한 거죠. 내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좀 그걸 숨겼구나. 욕을 먹든 나한테 손가락질 하든 어차피 가식이라는 게 나쁘지만 전 평생 가식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가식이 안 걸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픈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컴패션입니다라고도 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황보 씨에게 힐링이란 무엇일까요? 힐링이란 내가 치유받는 거 아니고 내가 치료사 남에게 해주는 너무 제가 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 돌아오면 상처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치료해주면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황보 씨에게 또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힐링송 같은 건 또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노래라서 이게 또 시편 40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항상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또 캄다운 되면서 이렇게 또 좀 착해지더라고요. 그 노래 좋아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띄우는 편지 힐링 레터라는 순서가 네. 생겼거든요. 네네. 편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쓰면서도 다시 한번 반성했어요. 한참 동안 잠깐 이렇게 안 살았던 것 같아가지고. 누군가 싫다면 혹은 밉다면 그 사람이 싫은 만큼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힐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메시지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한 번 더 저에게 또 리마인드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네. 지금 한 명씩 치는 사람 지우고 있죠, 이름. 오늘 기도해서 다 지우시길 바랄게요. 네. 기도의 대상을 밤새 써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힐링요 하신 시간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좋았고 또 친분 있는 사람들과 하니까 또 너무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도 표정이 힐링이 되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 얘기 너무 또 진지하게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밝고 유쾌한 에너지 주신 황보 씨에게 또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힐링유 크게 외치면서 네? 하트도 그려주시고 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제가 여러분이 우리 힐링입니다 하면요. 다 함께 힐링유라고 외치면서 하트를 좀 크게 그려주세요. 함께 외쳐보죠.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 유. 힐링 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아침.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